검찰총장도 이 개혁 입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것이고 또 그것이 국민의 뜻을 받든 것이라는 것을 잘 이해하고 있고 검찰도 개혁에 동참하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한 바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검찰은 수사 관행과 문화를 헌법과 국민의 관점에서 되돌아보고 여러 개혁 방안들을 추진해 왔습니다. 아울러 사회 각 분야의 부정부패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충분히 그 단계에서 그 혐의를 수사를 했었더라면 하는 점이 남아 있습니다. 감찰을 통해서 검토해볼 여지가 있다 생각합니다. 추미애 장관의 잇따른 감찰 지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총장님? 예,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 더 좁게는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갈등,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는 평검사들까지 들썩이는데요. 이 갈등 어디까지 갈 것인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김두수 정치평론가,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두수 평론가, 예. 계속 장관하고 총장이 싸우면 곤란하죠. 예.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까요? 우리 사회에서 큰 과제 중에 하나가 검찰개혁인데 검찰개혁의 한 핵심이 뭐라고 할 수 있냐면 검찰의 문민화하고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검찰의 문민화라고보다는 정확하게 말하면 법무부의 문민화인데 미국 같은 경우에 국방부 장관은 현역 장성이 제대를 하고 10년이 돼야 국방부 장관이 됩니다. 그런데 한국은 여전히 육군 참모총장이라도 이런 분이 올라가듯이. 근데 법무부가 우리 과거 법무부가 그랬거든요. 당연히 검찰을 했고 검찰총장 출신이 법무부 장관까지 해서 그런 시기에는 갈등이 없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권력과 검찰이 정치적 독립을 했다기보다는 오히려 유착돼 있었죠. 내용적으로는.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그리고 또 이번에 이번에 이제 문재인 정부 이런 경우에는 생각해보면 강금실 장관이라든지 또 뭐 박상기 교수, 조국 그리고 이제 추미애까지 검찰 출신이 아닙니다. 거기에서 오는 이제 근본적인 그런적인 어떤 이런 법무부의 문민화와 검찰 조직이라고 하는 이 충돌이 일단 기본적으로 깔려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기찬 위원장, 지금 구도를 보면은요, 추미애 장관은 검찰 개혁의 가장 큰 걸림돌이 검찰주의자 윤석열 총장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검찰 개혁이라는 그 의미에 대해서 두 분이 생각하는 게 다르지 않나 싶고요.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께서 생각하시는 검찰 개혁의 의미를 다시 되짚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검찰의 수사권에 사실은 그 장관이 개입하면 안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장관이 민주적 통제라는 방법은 인사권, 감찰권, 그다음 수사지휘권입니다. 이 수사지휘권도 법에 따라서 행사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은 사실 보여주는 행동이 검찰총장의 직까지 같이 하는 듯한 이런 의혹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너무 깊숙이 개입하고 계시다. 그렇다면 제도적 측면에서 검찰개혁을 해야 되는데 검찰개혁의 핵심 뭐냐면 권한을 분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권한이 너무 비대하기 때문에 나눠주기로 해서 경찰한테 나눠주고 뭐 공수처 설립까지 문제가 다 제도적으로 완비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제도적 완비를 넘어서서 특정 수사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자꾸만 목소리를 내게 되면 여권이 주장하는 검찰개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국민이 다시 생각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인사권과 수사지휘권 발동을 놓고 국감에서 한 차례 설전을 뭐 직접은 아니지만 주고받았던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 그 이후 움직임을 보면 추미애 장관은 지금 뭐 계속적으로 감찰 지시하고 또 일선 검사들의 반발에 대해서도 대응하고 이렇게 하고 있고요. 윤석열 총장은 전국 검찰청 수운회에 다시 나섰습니다. 대전을 들렀는데요. 대전 고검지검 방문하러 간 자리에서 검찰 가족 등을 두드려주기 위해서 왔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한번 들어보시죠. 여기 나도 과거에 근무를 했고
우리 대전 검찰 가족들이 어떻게 근무하고 있는지 또 좀 뭐 등도 두들겨 주고 이렇게 하려고 온 거니까 그래요. 추미애 장관의 잇따른 감찰 지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총장님? 한 말씀 해주세요.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총장님 검찰개혁 관련해서 안에서 무슨 말씀 나누셨습니까? 자유롭고도 밝혀 주십시오. 총장님 믿습니다. 전현직 장관들이 특정 검사를 거론하고 있는데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믿습니다. 김두수 평론가는 이제 네. 지방 행보 네. 의미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시중에 뭐 노래 중에 웃는 게 아니라고 예. 하는데 검찰총장이 과거의 검찰총장이 지금 아니죠. 거의 뭐 여러 가지 영역에서 힘이나 권위나 여러 가지 떨어져 있고 이 정치적 행보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사태가 나타났는데 뭐 본인 금방 말씀도 그렇지만 과거에 근무했던 근거지라고 할 수도 있고 출신도 또 충청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약간 뭔가에 좀 힘을 얻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도 있는 것 같고 예. 검찰 가족, 흔히 검찰에서 말하는 검찰 가족에게 힘을 보태주는 그런 역할을 검찰총장으로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한 행보 같은데요. 아주 비정치적 그 행위였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정치적 행보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윤기찬 부위원장, 정치적 행보일까요? 아니면 단순한 행보를 정치적 행보로 해석하는 걸까요? 저는 이게 2월 달에 중단됐던 거거든요. 예. 그 당시에 이제 광주까지 갔다 왔는데 저는 검찰 내부적인 정치적 의미는 있다고 봐요.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치권의 정치적 의미가 아니고 검찰 내부 정치. 예, 장관의 저런 간섭으로부터 검찰권을 지켜내기 위한 그 주도권 싸움은 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윤석열 총장이 국감 이후에 어느 정도 검찰의 신뢰를 받고 본인이 검찰 독립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 거기에 대해서 아마 이제 그 검찰 가족들의 다독여주고 힘을 얻으려고 하는 행보로 보이는데 이제 문제는 장관이 이거를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죠. 사실 일반적인 행보로 보시면 되거든요. 예. 그리고 이 검찰 수사에 대해서 자꾸 장관이 여러 말씀을 하시게 되면 예. 지금은 이제 더 큰 반발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적당히 하시고 지난 1차 수사권 지휘까지는 괜찮았다고 저도 봐요. 물론 위법하다고 보지만 근데 이제 2, 3차로 가면서 사실은 어느 정도 범위를 넘어섰다고 보고 그 목적이 검찰 개혁에 있지 않고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검찰 장악에 있다라는 이제 의혹이 어느 정도 좀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설전은 안 하시는 것이 장관께서도 또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 국감 보면 아무튼 추미애 장관이나 윤석열 총장이나 말을 적게 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사실은 이제 추 장관의 말씀이 민주적 통제라는 말씀을 하시지만 사실은 직업공무원 제도도 상당한 역할을 하는 것이거든요. 직업공무원이 사실 권력 통제의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출된 권력이 전지전능한 게 아니고 그 선출된 권력의 일탈은 직업공무원이 또 통제하는 이런 우리 권력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민주적 통제라는 것이 마치 만병통치약처럼 직업공무원의 역할에 대해서 일말의 어떤 가능성도 안 준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산자부 공무원이 원전 자료 관련돼서 폐기하는 거 이런 공무원에 자세하고 그다음에 선출된 권력에 대해서 심장부에 수사하는 이런 공무원에 자세하고 국민적 시각에서 볼 때는 어느 공무원 자세가 올바른지에 대해서 예. 공감대가 형성돼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김두수 평론가 말 많아서 좋을 건 별로 없는데요. 그렇습니다. 정치적 영역에 이제 검찰권을 행사하기 시작하면서 더 이상 그 윤석열 검찰총장이 흔히 말하는 정치적 중립과 검찰의 개혁에 앞장을 서는 적임자가 아니다라는 판단이 됐고 그걸 가지고 수사권, 기소권 이런 것이 이제 지나치게 편중된다고 생각하니까 이것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어쨌든 감찰도 나오고 이렇게 돼서 예. 이게 좀 더 첨예하게 됐는데요. 지금으로서는 이 사태를 좀 이제 상급자로서의 법무부 장관이 좀 수습할 때인 것 같습니다. 예, 다음으로 넘어가죠. 징역 17년이 확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다시 수감 생활에 들어가게 됐는데요. 벌써부터 사면 얘기가 나옵니다. 한번 이런 내용도 짚어보겠습니다. 관련된 녹취 들어보시죠. 그 회사가 저 회사라고 했더면 두 분이 악착스럽게 월급도 받아가고 모두 빼갔을 겁니다.
자기 회사니까 그냥 배당도 안 받고 회사를 키울 욕심을 가지고 했지. 김재정 사장은 거기에 주주지만은 자기 회사를 또 경영을 했는데 92년도 그 회사를 없애면서 93년도부터 그때부터는 이제 아마 이 회사에서 월급을 받았다고 합니다. 다스는 누구 거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런 아닌데 물을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가당치 않은 이야기고요. 예. 정의와 국민 통합을 위해서라도 특별 사면은 반대를 하고요. 예. 한성도 사과도 없는데 네. 보수 정당이 또 사면 주장을 하면은 국론 분열만 일으키는 것이라고 보고요. 네. MB는 지금이라도 다스는 내 것이라는 자기 고백하고 사죄부터 해야 되는 것이고요. 예. 단 그래서 MB가 참여를 하고 예. 숨겨둔 재산 국민들에게 환원하겠다고 한다면 저라도 나서서 사면 복권 대통령께 건의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은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된 정치보복이라든지 또 정치적 반대 세력에 대한 억압이나 또 거세 이런 것들을 법원의 사법 절차를 통해서 걸러주기보다는 오히려 그걸 법적으로 추인해 준 결과가 되어버렸다는 점에서 굉장히 안타깝고 개인적으로 보면 예. 김도수 평론가 벌써부터 뭐 사면 얘기가 나오는데 일단 보면은요.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둘 다 네. 판결에 대해서 이렇게 뭐 뉘우친다거나 이런 모습은 전혀 없지요. 예. 대통령을 지냈고 본인 스스로 뭐 자기의 정치에 대해서 이제 정당성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이 들긴 드는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좀 성찰을 통한 진심의 반성 같은 게 있으면 좀 더 국민들 마음이 좀 풀릴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거를 좀 생각을 못 하고 계신 것 같고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이 어쨌든 재판이 시작되고 이게 좀 꽤 오랜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국민들도 사면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꽤 했을 것 같습니다. 예. 뭐 박근혜 대통령은 뭐 3년이 넘었고 이명박 대통령은 1년 정도 살고 또 나서 일단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으니까요.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청계천을 통해서 대통령이 됐지 않습니까? 근데 청계천이 과거에 현대건설에 지었거든요. 그래서 시중에 들리는 이야기하면 미 8구는 그 청계천 고가를 사용하지 않는다. 무너질지 몰라가지고 예.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을 하면서 청계천을 그 고가를 다 걷어내고 청계천을 아주 그 자연화시켰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실 공사를 굉장히 알리바이를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그런 시중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BBK 사건만큼은 이명박 대통령이 170억이라고 하는 작은 이익에 집착하다 보니까 이게 꼬리가 잡힌 겁니다. 그래서 이번 재판은 그런 측면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완벽하게 마무리를 못하고 그 작은 이익을 챙기는 바람에 재판 결과가 17년 행이라는 게 나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윤기찬 부위원장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사면은 무슨 사면이냐 무죄를 받아야지 뭐 이렇게 변호인한테 역정을 냈다고 해요. 무죄를 기대했던가 보죠. 그래서 이제 법률 전문가가 아니시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기대를 하실 수 있죠. 그런데 사실 무죄를 기대를 하는 법률 전문가는 많지 않았던 것 같고요. 어찌됐든 이 부분이 이제 13년 동안 계속 문제 제기가 돼 왔던 부분이고 본인 스스로가 수사 강도나 이런 부분에 불만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대법원 재판 결과에 대해서는 스스로 인정을 하는 것이 저는 대통령 지낸 신분의 자세라고 보고요. 사면 여부는 현직 대통령이 결정할 문제고 다만 지난 연말에 이광재 등이 이제 사면된 정치인이 사면된 경우가 있어서 그래서 더 사면 논의가 좀 불거지는 것 같고요. 이 전 대통령께서는 제가 볼 때는 사면을 기대하기보다는 아마도 형 집행정지 쪽에 기대가 더 클 것 같아요. 형 집행정지? 네, 그러니까 지난 보석 결정의 이유도 건강 상태가 상당히 안 좋았던 걸로 보이고 지금 병원에 가서 진찰도 받으신 걸로 봐서는 아마 형을 감내하기 어려운 건강적 상황임을 내세워서 온다면 형 집행정지가 될 가능성이 더 크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날 재수감 된다고 하는데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뭐 일단 중앙지검에 가서 뭐 그다음에 절차를 밟는다고 하던데 어떤 절차를 밟는 겁니까? 중앙지검이 형 집행을 지휘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해당 교도소 쪽으로 가서 집행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일단 본인 차로 중앙지검까지 가고
중앙지검에서 호송이 법원 되는 차를 거죠. 타고 네, 호송이 되는 거죠. 검찰청 차를 이용해서 검찰청 차를 타고 네. 아마 그게 직접 구치소 쪽으로 갈 수도 있는데 예. 경호 문제 때문에 그랬다는 언론 보도도 있는 걸로 봐서는 예. 그런 절차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아무튼 김도수 평론가 이 전직 대통령 2명이 나란히 이제 수감된 그런 상황이 되는데 좀 국민들 마음은 좀 착잡합니다. 예, 뭐 역대 대한민국 대통령 불행한 일들이 꽤 있었죠. 그 전두환 대통령 때부터 해서 계속 있었는데 이번의 경우에 뭐 재판 받은 적도 꽤 기간이 됐고 이랬으니까 암만 생각해도 2022년 대통령 선거에 가까이 되면 이 사면 복권 이야기가 더 구체화될 것 같고 예. 당시에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이제 김대중 대통령 당선 이후에 전두환 노태우 사면했지 않습니까? 그런 시기와 비슷하게 그 시기가 되면은 쟁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 그 대법원 선고를 두고 민주당에서는 바로 이 대법원 판결이 검찰 개혁이 왜 필요한가를 보여주는 증거다. 그렇게들 얘기하죠. 그게 왜 그러냐면 BBK에 대해서 선거 과정에서 검찰이 당시 무죄로 해서 선거 네. 과정에서 그걸 다 일종의 해결사 역할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해결사 역할을 하고 난 이후에 시간이 흘러갔기 때문에 이런 재판 결과를 보면 검찰이 그동안 권력에 따라서 유무죄, 기소권을 가지고 남용했다. 이런 것에 결론을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